이번에는 면역력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면역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매체에서 강조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면역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매체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한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면역력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실제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 중에서 실천이 가능한 것을 실천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높은 면역력을 믿고 코로나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았으며 3년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내다가 저희 장모님과 아내가 먼저 확진되어 결국 코로나의 제일 마지막으로 22년 4월에 확진되었습니다. 3차까지 접종한 완전 접종자인 장모님과 아내보다 비접종자인 저희 증상이 제일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기침만 며칠간 나오고 다른 증상은 거의 없었답니다. 덕분에 자연 면역력까지 추가로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료에 의하면 자연 면역력이 백신으로 얻는免疫力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변이 바이러스를 계속 백신으로 방어하시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免疫力을 미리 준비하여 두시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보통 강의를 할 때 강사들이 나누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 자신들의 강의 주제에 맞추어 분류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제가 면역력이므로 이 세상에는 면역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물론 면역력이 많지는 않지만 적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적당한 사람은 생활습관이나 문제가 생기면 면역력이 부족해질 수 있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질병이 와도 자연 치유력으로 이겨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나 어떤 누군가는 걸려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免疫力이 낮은 사람은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사분이 유튜브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곡을 맨몸으로 건널 때 아무리 물살이 약하더라도 자신의 몸이 허약하면 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죽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독감이 유행할 때 저희 아내는 겨울 동안 독감에 3번이나 걸려 고생하였지만 저는 전혀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생활하는 시간도 많았지만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免疫 검사 결과 아내의 경우 정상인의 절반 정도로 낮았는데 저의 경우 정상인의 4배 이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높은 면역력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